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어떻게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자, 2022년 6월 7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많이 눌렀어요, 그죠? 많이 눌렀습니다, 오늘.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6월 시장 전망, 6월 달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 해가지고 며칠 전에 특강을 해드렸죠, 그죠? 전망 및 대응 전략. 자, 그러면서 최소한 6월 달에 있을,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런 이슈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관망을 하시고 이렇게 대발락할 때 분할로 매수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6월 달에 있는 이슈들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이번 주에 뭐 있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죠, 그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자, 목요일이 동시만기일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자, 또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6일 새벽, 16일 새벽. 자, 6월 FOMC 회의, 6월 FOMC 회의 결과, 6월 FOMC 회의. 자, 오늘 장세를 봐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까지는 관망 상태가 짙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오늘 많이 눌렀죠,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휴일 사이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됐고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장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퍼스텍이라든가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전쟁 관련주들 완전히 갭 띄워가지고 특히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급등을 하다가 쭉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리꼬리 달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중국도 갈등 얘기 나오면서 다시 급등 흐름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고요. 또 휴일 동안에 우리나라 휴일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 조정이 깊었죠, 그죠? 자, 어제 우리나라는 휴장을 했는데 미국장은 반등이 좀 전개가 됐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죠?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이 전개가 되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흐름 전개가 되면서 오늘 개파락이 예고가 됐었고요, 그죠? 개파락이 예고가 됐었다. 자, 개파락이 예고가 됐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달러 강세가 전개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전개가 됐죠, 그죠? 갭 상승해가지고 초급등하는 흐름.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자, 현물 매도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왕창 매도했어요, 그죠? 선물 왕창 매도하면서 기관들의 현물 매도를 자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전개가 됐고, 자, 원달러 환율이 초급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죽는 듯 고점 형성하고 쭉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이쪽 갭 발생한 부분도
갭을 다 메웠었어요. 그죠? 갭을 다 메웠었는데 다시 갭 위로 이렇게 오늘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거냐, 그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1270원까지는 열어두고 위로 127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270원까지 상승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6월 FOMC 회의라든가,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 중국 CPI 경제 지표 CPI 지표 발표합니다. 얘 체크하셔야 돼요. 얘를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슈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동성 오늘 생겼죠, 그죠? 변동성.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계속 이제 뭐 조정장의 연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조그만 악재에도 휘청거려요, 장세가. 조그만 악재에도. 근데 오늘은 조그만 악재가 아니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지. 거기에다가 뭐 계속 얘기가 된 뭐 긴축에 대한 부담, 다시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전개가 됐고, 달러 강세.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휘청되고 있는 그런 조정장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첫 번째 이번 주 목요일 지나야 되고요. 지나야 되고 다음 주 FOMC 회의 이거 다 거쳐 가야 돼요. 거쳐 가야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베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단기적으로 단기 추세 짧게 그어 보면은 이래요. 단기 추세 계속 뭐 그어 드렸지만은 자, 목표치 도달했었죠, 그죠? 목표치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는 대반락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역시 대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반락해서 이제 어디까지? 자, 1차적으로는 2620선이 지켜지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2600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600까지 열어두시고 2600 부근이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체크들을 하시고요. 그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임박해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 6월 FOMC 회의가 임박해서 또 어떤 장세가 펼쳐지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이슈가 임박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6월에는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바닥이 형성되고 그리고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방향성도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6월을 마감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좋은 얘기가 안 나오면 바닥 따지는 정도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일단 뭐 선을 계속 그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추세라도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고 일정 부분 목표치까지 도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반락하고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주식시장 핑계를 대고 올라가고요. 핑계를 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핑계거리가 생겨서 다시 이렇게 그림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이렇게 대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서 뭐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혹시 이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이 최근에 이제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최근에 저점이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느 부분에선가 저점이 이제 형성될 거로 보여지고요. 저점이 형성되면 이제 뭐 상승 방향으로 턴하겠죠, 그죠? 상승 방향으로 턴할 텐데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턴해도 이 부분에서는 또 걸리겠죠, 그죠? 1차적으로 여기 한번 걸렸었어요, 이쪽에. 자, 이쪽.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죠. 1차적인 저항선. 자, 1차적인 저항선에서 한번 걸려서 이렇게 대밀린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도전하겠죠. 그죠? 다시 도전할 거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 아마 돌파할 거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 돌파가 될 거고, 자, 돌파가 되고 나면 어디까지? 뭐, 기술적으로는 그러네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자, 이쪽 부분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까지 치고 올라온 다음에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추후의 모습인데 아마 대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밀리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은 뭐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 여기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 돌파하겠죠. 여기 돌파할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96,800원 고점을 형성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상승 쪽으로 좀 턴해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상승 쪽으로 좀 턴해놔야지 어차피 뭐 올라갈 종목 좀 더 쉽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이왕 뭐 삼성전자에 자금이 투입되신 분들은 그냥 들고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들고 도는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파세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매도는 별 의미 없어요. 매도는 별 의미 없고 들고 도시는 수밖에 없다. 들고 도시는 수밖에.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를 나타냈던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죠, 그죠? 최고의 주식,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삼성전자도 참 조정이 깊게 들어왔어요, 그죠? 조정이 깊게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상승도 했다가 대발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대발락했다가 뭐 이러면서 가는 게 뭐 주식입니다. 그래서 몇 년 향후, 시간으로 봐서는 향후 한 2, 3년? 2, 3년 보유하시면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거.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잘들 보유하시고요. 이제는 뭐 손절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 삼성전자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삼성전자에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그렇고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많이들 계세요. 많이들 계시니까 지금은 손절 의미 없다. 손절 의미 없다. 자, 들고 도세요. 자, 보유. 그냥 덮어두세요. 쉽게 얘기해서 계좌 보지 마시고 계좌 덮어두시고 최소한 1년 후 지난 다음에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우량주라는 게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우량주는. 그래서 우량주요,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정이 깊이 들어올 때 이렇게 모아 가시는 거거든요. 우량주는.
이렇게 막 초급등할 때 막 따라잡는 게 아니고 초급등할 때 따라잡는 거는 개별주죠. 개별주. 뭐 상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 기법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 가능하지만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이 들어올 때 이렇게 조정이 깊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겁을 막 줄 때 이럴 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우량주고요. 자, 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신규 매수 하시고 싶다. 저는 말립니다. 이거 신규 매수 하시고 싶다. 말려요,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좀 더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가려면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험악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험악합니다. 험악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보류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좀 보유하시고 좀 덮어두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보내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때 당시 여기가 신고가죠. 여기가. 이때 당시는 이 부분이 신고가다. 신고가. 그러면 여기 최고점에서 물려서 이 최고점 올라오는데 몇 년 걸렸다? 2년 넘게 걸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2년 넘게 걸렸다. 2년 넘게. 2년 이상 걸렸다. 2년 이상. 자, 그거하고 이런 설명 몇 번 드렸어요. 여기는 상승 각도가 이래요. 그죠? 상승 각도가 이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내가 최고 꼭지에 재수없게 물렸어. 자, 이 원금 회복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상승 각도가 어때요? 각도 차이가 여기하고 각도가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급등했어요.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2년 더 걸리죠. 2년 더 걸린다. 2년 더 걸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2년 더 걸린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2011년 1월 11일 벌써 1년 하고도 1년 5개월째 접어드네요. 그죠? 1년 5개월째.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럼 1년 5개월째. 그럼 3년 걸리는 거네요. 그죠? 여기보다 더 걸려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차트 이런 걸 보시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지. 뭐 일봉 뭐 많이 보시면 뭐 주봉까지들은 보시더라고요. 근데 월봉 이런 건 잘 안 보시죠. 그죠? 월봉, 연봉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들고 도세요.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뭐 시기 조금 전에 이렇게 찍어봤지만은 시기상으로 한 2, 3년 걸리겠네요. 그죠? 여기 올라오면 뭐 업황이 갑자기 좋아진다라든가 굉장히 고평가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고평가 부분이었는데 너무 부추겼죠. 그죠? 뭐 10만 전자다. 뭐 저쩌고 벌써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눈치들을 차리셨어야 되는데 기대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죠? 시간 지나고 봤더니 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들이 하는 반대로 하셔야 수익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은요, 파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팔아? 그럼 그때는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6월 중에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 좀 더 빠르면은 6월에 하락만 하던 이 방향을 조금 이렇게 틀어놓는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방향을 틀어놓을 거고요, 그죠?
시장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바닥 따지는 정도로 6월 한 달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이슈, 말씀드린 그 이슈들을 꼭 챙기셔가지고 이 이슈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린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예. 그래서 동시만기일 하루 이틀 전에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오늘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익히 좀 염두에 두시고 뭐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시장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시장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 정부에서 반도체 신경 잔뜩 쓰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신경 잔뜩 쓰고 있고, 자, 산업의 쌀입니다. 쌀. 뭐가? 반도체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여기 넘어간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우린 PTS. 자, 오늘 우린 PTS 대응 전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떨 때 매수해야 된다. 어떨 때. 뭐 말씀드렸죠, 그죠? 조정을 잘 받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매수를 했다? 요날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날 매수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떴을 때 또 추격 매수하신 분들 또 반성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캔들이 짤막해졌습니다. 캔들 짤막해지고 거래량이 바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쉬어가는 구간이죠. 왜? 자, 5일선하고의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었어요. 5일선하고의 이격이. 자,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자, 여기에 주자가 붙었죠. 그죠? 주자, 주의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 자,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은 경고가 되느냐? 자, 경고가 계산하셔야 돼요. 경고가 계산하셔가지고, 자, 경고가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로 돼요. 자, 휴림 로봇도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휴림 로봇 설명드릴 때도 똑같이. 자, 경고가 계산하셔가지고 경고가 이상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 일단 다 팔고 나서 경고가 열흘간 경고 들어가게 되면은 10일간 경고가 진행이 돼요. 10일간.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경고 매매 기법으로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그런 투자 기법들은 진작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을 왜 저희가 매수를 했느냐 그런 말씀 다 드렸죠, 그죠? 자,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려 있었다. 이게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매집이다. 자, 첫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집을 확인했다. 두 번째, 기업 평가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저평가돼 있었다. 저평가. 여기에다가 굉장한 메리트가 하나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중에 아직도 상승하지 않고 바닥 부근에 있는 로봇 테마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우린 PTS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린 PTS 투자주의가 얘가 이제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해서 투자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대응을 하시려면
자, 지금 현재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은 자, 경고가를 계산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경고가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전량 매도. 경고가 이상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자로 바뀌면은 경고 종목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조정이 들어오죠. 경고 들어가면 보통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과거에 다 설명드렸어요. 자, 저점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 재매수. 자,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에 딱 걸렸어요. 여기에. 직전 고점이 여기였죠. 그죠? 이 부분에서 뭐 한 번에 여기를 갖다가 돌파한다. 그런 종목은 극히 드물고요. 그죠?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 부분에서는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 부딪혀서 오늘은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급등도 돼 있고 거기에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일선하고의 갭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다.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다. 그러니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격을. 그래서 내일도 뭐 슬쩍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더 좋고요. 뭐 내일 뭐 어떻게 뭐 더 추가로 내리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5일선. 자, 5일선은 내일 더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죠? 더 상승하게 될 거고 이격을 좀 더 좁히는 과정 전개될 거고. 자, 내일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내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일 모레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내일 모레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왜? 뭐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가 계산하셔야 돼요. 경고가를 계산해 보시면은 내일 경고가보다는 그 모레 경고가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승하는 것보다 좀 더 눌러줬다가 다음 날 내일 모레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죽을 리는 없죠.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꼬그라져요. 바로 이렇게 원위치 돼요. 그런 종목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설사 원위치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꿈틀꿈틀 대다가 언젠가는 또 들어올려요. 이거 들어올립니다. 자, 참조들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매 기법, 투자주의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 거기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최소한 쌍봉은 찢지 않을까. 쌍봉은 자, 이렇게 조정 들어오고 쌍봉 찍고 뭐 이렇게 죽던가 뭐 아니면은 휴림 로봇처럼 뭐 다시 한번 상승이 전개가 될지 그거는 추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죠? 추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메리트 있는 거는 자, 로봇 테마입니다. 로봇 관련주다. 이게 핵심이죠. 로봇 관련주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지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계속 줄곧 내내 하루 종일 좀 조정장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죠? 대반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역시 대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 그래서 차트 무시 못해요. 차트. 그래서 제가 선도 이렇게 그어 드렸었잖아요. 그죠? 차트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자, 2600 부분에서 어떻게 지지가 될 건지 아니면 더 깨고 내려올 건지 그런 부분들 자, 체크해 드렸던 이슈 최소한 두 가지 이슈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고요. 다음 주 16일 새벽에 6월 FOMC 회의 결과 발표됩니다. 그래서 6월 FOMC 회의
그래서 이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좀 관망 장세가 좀 짙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그리고 중국 CPI 지표 발표됩니다. CPI 지표. 자, 5월 물가 지표 발표돼요. 그래서 5월 물가 지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인플레이랑 가장 관계가 되는 경제 지표예요. 그죠? 요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변동성이 왕창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대두돼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일단은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누를지 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이제 내일 추가 조정 들어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죠, 그죠?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고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대응들 하시고요. 자, 우린 PTS 정리해드리면은 투자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장 끝났잖아요, 그죠? 장 끝났어요. 장 끝났으니까 내일은 경고가가 얼마인지 경고가 계산 반드시 하세요. 계산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내일 경고가가 다르고요. 모레 경고가가 다릅니다. 매일매일 경고가가 바뀌기 때문에 경고가 계산을 하셔가지고 경고가 이상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십시오.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 후에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기술적 분석 저점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재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자, 한번 꿈틀 거로 보여져요. 꿈틀 뭐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 조정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보통 음봉 나오면은 뭐 보통 이렇거든요. 자, 고점 형성했어, 이렇게 고점 형성했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고점 형성했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저점이 형성되는지 저점이라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상 저점이라 하는 게 뭐 계속 떨어졌을 때의 저점도 있지만요. 자, 고점 형성하고 어느 부분에서 여기 이제 떨어지면서 어디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점 형성 조건을 거기 이런 조건이 잘 형성이 된다라면 재차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잘들 대응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자, 이 종목이 보유하지 않고 있어. 나 이거 좀 새로 사볼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는 자리는 어떤 자리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런 데서 샀다고. 이런 데서 샀다고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데 뭘 매수를 해요.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자, 오늘 좀 험악한 연휴 끝나고 그죠? 연휴 잘 쉬었는데 연휴 끝나고 그냥 첫째 날 깊게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뭐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저점이 형성될 거고요. 저점 형성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6월달 바닥이 형성이 되거나 바닥 형성된 후에 뭐 방향을 좀 틀어놓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월달은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참조들 하시고요. 아셨죠? 예.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들어오세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어디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런 종목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TV,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 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셔도 되고요. 녹화 끝부분에 가면은, 자, 이메일 주소 있어요. hsw1268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연락처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전화 걸려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바로 방송창 열어서 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